윙백이 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와서 두 번의 친선전에서도 토트넘은 이거 윙백 어떡하냐, 루카스 모우라 오른쪽 윙백이 실험해보기도 했었고, 일단은 그런 면에서 스펜스가 뭐 잘할지 못할지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일단 스펜스가 거피셜이 뜨긴 했어요. 필요한 영입을 해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어쩌면 오피셜에 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지나서 오피셜에 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상 그냥 준 피셜이에요. 네, 그냥 오피셜이 거의 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유니폼 입히면 거의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트위터에 글을 몇 시에 올리냐 이런 정도의 지금 좀 반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사실상 오피셜이라고 여러분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영입을 이번에 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스펜스는 한국 시간으로 지금 월요일 오전 기준까지 봤을 때 메디컬 테스트는 끝났고 지금 구단 이제 보도 자료를 나가게 될 인터뷰까지 마쳤다고 그래요. 그럼 뭐 진짜 거의 다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류 작업이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어쨌든 오피셜은 무조건 발표가 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피셜이 사실상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오피셜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진 떴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긴 해. 확실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몇 건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노비 미켈의 그 맨유 이적. 그러니까 유니폼 입었는데 바로 이제 첼시로.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오피셜 떴다고 이 사진이 유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런 거라고 단언을 할 수 없겠지만 물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거는 특별한 사례가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거의 뭐 내용도 발표했고 뭐 거의 직전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오피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진을 이제 저희도 봤는데 같이 봤어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왜 생각보다 키 크냐고. 맞아. 그게 주말 동안에도 이미 나왔었으니까 184cm로 보니까 비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그 머리부터 몸까지 나왔을 때 머리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지 않나. 그래서 좀 굉장히 비율이 좋다고 느껴졌던 제드 스펜스의 그 사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올리라는 이제 기자는 1,9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1,900만 파운드 297억 원에 이제 스펜스 영입은 맞춰졌고 장기 계약을 한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본금은 이제 1,250만 파운드, 195억 원에 옵션가가 650만 파운드, 101억 원 정도의 금액이 붙는 형태라고 하고요. 옵션이 전체 3분의 1이니까 옵션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이 650만 파운드 중에 약 400만 파운드는 구단 내에서의 활약과 관련된 조항들이고 이외에 250만 파운드 정도는 대표팀 차출 돼서의 어떤 활약과 관련이 있다. FM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보는 거죠. 뭐 대표팀의 몇 경기를 뛴다든지 하면 차출만 돼도 맞아요. 차출만 돼도 뭐 조항이 발동될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대표팀 이슈, 소속 구단 내 이슈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옵션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들즈브러는 한때 옵션 포함해서 2,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합의했다고 나왔던 1,900만 파운드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금액이죠. 600만 파운드 정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상당한 차이입니다. 2,500만 파운드 정도를 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서로 간의 대화를 잘 마친 끝에 적정 금액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올리에 따르면 합의가 맞춰진 금액은 1,900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펜스의 영입이 좀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윙백이라는 포지션에 잘하는 선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아무래도 공격수나 이제 중앙 미드필더, 센터백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스펜스 정도면은 좀 여러 팀 입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던데요? 그렇죠. 크리스 와이더에 따르면 미드즈버의 지금 감독이죠. 스펜스에게 비드한 팀은 토트넘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아예 달려들지 않았고 토트넘만이 제드 스펜스에게 비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와이더의 말이 틀릴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와이더의 말이 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동안 이 스펜스와 관련된 어떤 사과를 다뤘던 기자들은 토트넘 이외에도 다른 구단들도 뭐 관심 있다 정도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더는 비드한 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비드의 어떤 범위가 관심인지 정말 실제로 제의를 한 건지 그렇죠. 이거는 와이더만이 알겠죠. 이 어떤 얘기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와이더의 말이 말대로 정말 토트넘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자들의 말처럼 관심 자체는 여러 구단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세부적인 비드 자체는 토트넘만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만약 토트넘만 비드를 했고 실제로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라면 그럴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유로 추측이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선수가 일찍이 토트넘하고 좀 되게 깊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지. 토트넘 저기 가겠네. 네. 뭐하러 제시하냐.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뭐 스펜스가 이제 토트넘을 좀 원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어차피 스펜스는 토트넘에 가까워지니까 다른 구단들 입장에서는 굳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지기엔 좀 늦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스펜스와 토트넘은 좀 가깝게 링크가 됐던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 이유는 스카우터들은 생각보다 스펜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그 기자들이 자주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 다른 구단들의 어떤 스카우터들은 아직 스펜스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챔피언십에서 맹활약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인기가 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말 와일드의 말처럼 토트넘만이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스펜스가 본인이 직접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정이 어쨌든 토트넘에 이제 왔기 때문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한편 이제 원소속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버풀의 니코 윌리엄스를 이제 데려왔죠. 그래서 스펜스를 대신해서 이제 니코 윌리엄스를 대체자가 생긴 거네요. 바로. 네, 대체자로 이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입장에서 이제 스펜스의 영입이 필요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오른쪽 윙백이 가능했던 자원은 에메르송 로얄과 이번에 또 프리시즌에 테스트를 했던 루카스 모우라 그리고 맷 도어티 이렇게 좀 인원들이 있는데 다 아쉬워요. 근데 그렇죠. 하나. 네, 에메르송 로얄은 여전한 어떤 움직임의 아쉬움 그리고 킥의 아쉬움이 있죠. 저는 움직임은 그렇다 쳐도 제일 아쉬운 게 저는 킥인데 킥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지역에서의 어떤 판단에 대한 의문부가 여전히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모우라는 팀 K리그하고의 후반전 그리고 세비야전 전반전에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뭐 윙으로 나오나 윙백으로 나오나 저는 특별하게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꼭 윙백으로 내려와야 할 특별한 이유를 이번 그 7월에 있었던 프리시즌 동안 증명해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콘테가 한 번 시험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더더욱 이제 스펜스까지 데려왔으니까. 그쵸. 게다가 어쨌든 모우라는 공격진 백업 역할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베르바이는 나갔고 브라이언 힐의 프리미어리그 활약률보다 아직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 백업으로 어쨌든 모우라는 지금 당장 분류를 해야 된다. 윙백 백업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모우라의 경우도 윙백으로 지속될 어떤 기용 가능성은 좀 미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맷 도어티인데 활약을 보여준 시기가 토트넘 1군으로서의 입단 이후에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짧은 편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도 시즌 극초반부에는 부상 복귀에 따른 어떤 몸 상태의 변수를 좀 생각해서 복귀 직후에는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어티가 그 정말 짧았던 본인의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줄까라는 거에 대해도 저희가 의문부를 달긴 해야 돼요. 왜냐면 도어티가 토트넘 와서 좋았던 기간이 여러 번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그래요. 짧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변수로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확고한 주전 오른쪽 윙백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스펜스 영입에 절실했다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펜스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챔피언십에서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펜스의 지난 시즌 성적은 46경기 3골과 4개의 도움이고요. 오, 근데 아니 공격 포인트가 7개면 괜찮은데요? 그렇죠. 빅찬스 메이킹 6번, 그리고 키패스 1번에 스탯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가 3-4-1-2 혹은 3-2-4-1 이런 형태의 이제 포메이션을 좀 즐겨 썼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팀은 측면적인 공격을 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쿠퍼 감독의 성향대로 좌우 측면의 트라이앵글을 좀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었는데 스펜스는 비교적 전진된 오른쪽 윙백 위치를 확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술적으로 윙백이 올라가서 폭을 벌리고 그 상태에서 측면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이 좀 풀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투미들 쓰니까 윙백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공격할 때. 그리고 저가 이제 그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를 봤을 때 미드필더의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박스 침투를 도맡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미드필더가 박스 침투를 많이 하려면 그 사이사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폭을 벌리는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폭을 벌리는 선수의 역할을 이제 윙백이 담당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좌우 측면 트라이앵글에서 스펜스는 비교적 전진된 위치에서 오버래핑을 자주 가져갔고 때로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4-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톱은 하프 스페이스 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투톱과 윙백이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투톱이 오히려 넓게 빠지고 그럴 때 발생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윙백이 파고드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얘기만 들어보면 이거 쿨루셉스키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쿠루셉스키는 실제로 폭을 벌려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 만드는 선수니까
제가 봤던 노팅엄 경기에서는 꼭 스펜스가 측면만 파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박스 침투도 가져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선수는 제 생각에는 침투가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선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 득점도 3골이나 되고 유튜브에도 그거 찾으면 나오거든요. 챔피언십 QPR전에 넣었던 원더골이 있는데 그 박스 중앙부 박스 밖에 중앙부에서 때렸던 오른발 원더골이 있어요. 알아요. 보셨군요. 먼 거리에서 오른발로 감아서 때렸던 그 중거리 슛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득점도 직접적으로 노리는 어떤 위치 선정이나 동선을 보여줬던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키 크다고 했잖아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선수가 그럼 공중볼이랑 이런 거 경합은 어떤가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선수가 발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침투나 드리블에서 인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앞에 뒀을 때 1대1 풀어나오는 어떤 솜씨는 좀 좋았었고 빠른 발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도 좋았어요. 이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 대표적으로 코망이나 이런 선수들 바이르미넨에서 압박할 때 보면은 갑작스럽게 상대에게 빠르게 다가가서 그 상대가 파악도 하기 전에 바로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펜스도 그런 유형의 선수인 거죠. 발이 빠르니까 수비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압박에서의 어떤 기동력이 있었고 또 수비로 내려왔을 때도 이 선수가 빠른 발의 바탕으로 수비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제법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신 아무래도 변수가 있다면 프리미어리그 적응 여부가 될 거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또 하나는 챔피언십에서도 역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어떤 크로스나 어떤 패스를 무조건 단점으로 주목할 건 당연히 아니고 대신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콘테 감독의 윙백 전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능력은 좀 더 향상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챔피언십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고 이제는 더 큰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능력치에서 좀 더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드 스펜스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본인이 와가지고 경쟁할 만한 상대가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적응하면은 스펜스가 더 높은 순번으로 윙백에서 기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토트넘으로 오게 된 게 한번 좀 지켜보죠 저희가.